네, 지난 주말 중국의 전인대가 개최가 됐습니다. 중국 인민대표자 회의, 이렇게 줄임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중국 수출 둔화 소비 악화 속에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5% 안팎을 이번 올해에 전인대에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희망 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애널리스트 코너를 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유통 화장품을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AD가 뭘 들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뭐 소속이 변경 되셨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화장품 담당에서 이제 플랫폼 담당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아마 화장품 관련 방송을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유통 인터넷 플랫폼으로 커버리지가 바뀌셨군요. 네. 네, 아직 이니시에이션 안 해서 아직은 화장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뭘 들고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게 그 내용이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서 중국 전인대가 주말에 개최가 됐는데 일단은 전인대 뒤에 이제 또 전협 양회까지 가겠죠. 양회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함께 부각을 조금 받고 있는지 매번 이런 중국향 소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타이틀도 오늘 희망 고문 이제는 끝낼 때가 됐나 이런데 어떨까요? 정말로 희망 고문을 저희가 많이 당했던 최근 한 3년 동안이었는데 뭐 실제로 리오프닝 된다 만다 했을 때로 화장품 주가가 올랐던 때를 세어보니까 한 5번 정도 되더라고요. 희망 고문을 받았던 때가.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실적 개선 폭은 좀 커 보일 것으로 저희 전망 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는 조금 더 선반영됐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좀 중국이 위드 코너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이 좀 착시 효과랑 관계없이 정말로 체력을 개선해 놓은 업체들 위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소비가 늘었던 품목이 음식료품,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품목들만 소비가 늘었다면은 화장품이나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좀 소비를 미룰 수 있는 품목들은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양회도 그렇고 뭐 지방 정부 양회도 그렇고 다들 소비 진작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좀 회복은 많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부터 해서 사드로 좀 막혀 있었죠. 그리고 2019년부터 해서 코로나19로 막혀 있었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한 5, 6년 동안은 물리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첫 번째로는 온라인 채널이 지금 대세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브랜드 품질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로컬 브랜드 선호하는 그런 애국 소비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진 점 때문에 이제 올해 이 시기를 좀 체력 개선을 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인당 화장품 소비하는 금액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성장 여력은 충분한 시장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실적 개선폭은 커 보일 수는 있다. 근데 그 뒷단에 있는 체력을 확인하는 거는 필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 안내 이면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회복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실적의 개선 폭은 뭐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 되게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과거처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K뷰티 붙였다고 이제 열광하는 시대는 끝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조금 좋아 보이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체력 개선을 하는 전략을 좀 바꾸는 업체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뭐 5년이랑 다를 바 없이 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고요? 여기도 화장품 업종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작년 말에 또 선반영됐던 부분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 주가의 가장 큰
두 축이 첫 번째는 국내 면세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현지 매출액입니다. 근데 이거 둘 다 결국에는 중국 소비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국내에도 지금 저희가 평시에 면세점 매출액이 월별로 한 14억 불 정도를 과거에 했었었는데 근데 그중에 1억 불 정도가 내국인 매출액이고요. 나머지 13억 불이 중국인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출액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줘야지 어쨌든 그리고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되어야지 중국 면세도 우리나라 면세도 그렇고 중국 현지도 그렇고 둘 다 회복하는 구간이어서 일단은 좀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을 내려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시는지 그중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압축을 하자면은 저희는 아모레퍼시픽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네, 좋게 보는 이유는 나빠질 게 없다. 정리를 많이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온라인이 대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가장 아모레퍼시픽이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었던 브랜드가 이니스프리 브랜드입니다. 과거에는. 근데 네. 그 매장이 많았을 때 한 600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안에 다 폐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나 이렇게 고정 비용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세이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방판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가장 주력 채널들의 수익성을 좀 개선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국내도 안정적으로 가고 중국은 많이 회복이 되고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유통으로 넘어가서 네. 유통하면은 가장 상징성이 있는 기업은 이제 쿠팡을 그렇게 됐나요, 이제? 네. 뭐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자, 쿠팡이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고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요? 네. 요 의미하는 바 시사점이 뭔가요? 뭐 일단 3분기랑 마찬가지로 지금 YOY 흑전한 1,113억 원 기록했고 매출은 21%가량 증가한 7.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실적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화장품이 좀 많이 안 좋았다면은 좋았던 거는 오히려 그 이커머스 쪽. 네. 네, 왜냐면 다들 이제 집에서 쇼핑하셨다 보니까 이커머스는 고성장을 거의 최근 2년간 했었거든요. 저희 집은 아침마다 문 앞에 뭐가 계속 쌓이던데. 뭐 새벽 배송 뭘 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많이 여쭤보세요. 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출은 저한테서 나가는데 네. 저는 사는 게 없는데 집 앞에 문 열 때마다 뭐가 쌓여 있어가지고 네, 많이 삽디다. 아침에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면 다음에 그러게요. 뭐 네, 사셨는지 신선식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네. 쿠팡은 별개지만 네. 강아지 용품들 저희 많이 사요. 네, 펫 상품들을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하여튼 많이 삽디다. 네. 삽디다는 뭐예요? 하여튼. 네, 그리고 쿠팡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그 미디어? 네. 이쪽도 저는 뭐 이렇게 약간 결제들이 들어가던데.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커머스 성장이 조금 뭐랄까요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다 보니까 네. 쿠팡도 이제 신사업으로 준비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OTT라든지 이게 아니면 뭐 대만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일단은 여러 가지 포석을 좀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 일단 시장 자체가 성장이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이 한 1.6%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커머스로 갈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일 텐데, 근데 저희 봤을 때 한 자릿수 성장 정도, 그러니까 과거 뭐 두 자릿수 엄청 성장했던 때랑은 좀 다른 그림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좀 올해는 시장 점유율을 막 확대하기보다는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지켜내고 어떻게든 버티자라는 한 해도 보고 있다 보니까 쿠팡이 엄청 높은 성장을 구가하더라도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가 이제 회원 수가 있고 그다음 회원들이 쓰는 금액이 있을 텐데 회원 수로 보면은 이제 QOQ로는 좀 정체의 모습이고요. 한 네. 1% 미만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당 쓰는 금액은 300불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분기당 300불이 조금 안 되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 좀 안 되게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패션이나 뭐 뷰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고가녀 상품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또 패션이나 뷰티 이쪽은 또 버티컬 쪽이 워낙에
잘 하고 있어서 네. 쿠팡이 어느 정도까지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우려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은 좋았다 나빴다가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의 최대 강자라고 할 수는 또 뭐 온라인도 하지만 여기 네. 뭐 이마트를 네. 들여다봤을 때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네. 왜 그럴까요? 매출이 좋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이제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4분기부터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로 고물가 때문에 할인점이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막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스타벅스가 지난해에 이슈가 있었죠. 그 뭐 캐리백 관련해서 뭐 리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비용이 이제 3분기, 4분기 때 반영이 됐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쪽도 적자가 어쨌든 줄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조금 더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적자는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뭐 할인점 소비 확대 그리고 좀 4분기부터 슈퍼마켓도 회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마트 식사인가요, 그게? 슈퍼마켓은 이마트 에브리데이고요. 에브리데이. 네, 편의점은 쭉 좋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기업형 슈퍼마켓이 구조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채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4분기부터 특이사항이 슈퍼마켓 인더스트리 자체도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고 기업들 실적에서도 좀 회복세가 감지가 되고 있어서 확실히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소비가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지난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할인점 쪽 좀 선호하는 그런 내용들 좋을 거라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저희가 유통 섹터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준 뭐 분석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또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백화점에서는 오픈런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죠. 샤넬이 석 달 만에 또 가격을 인상했다고요? 또 명품 명품 매출에 덕을 본 백화점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품이 이제 집객 효과를 확실히 가져오는 거는 맞고요. 그렇죠. 네,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샤넬 사러 와서 그 옆에 또 모두 사고 모두 사고 그쵸. 이렇게 하려고. 하나를 못 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다른 걸 사고 그런 이제 뭐 패턴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부터 해서 백화점 수익성에 조금 기여를 많이 했던 품목은 의류였었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었던 의류 소비가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들이 MD 개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더현대 서울 같은 점포들이 나오다 보니까 MZ들 세대 그런 젊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면서 비중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분들이 옷을 많이 사시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나올 구석이 VIP들 그리고 좀 견고한 고소득층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액이 뭐 2%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할 거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2%도 안 느는 소비가 갈 채널을 찾아야 되는 게 올해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백화점은 이제 그 순위에서 약간은 좀 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면세점 사업을 이제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같이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회복되는 부분 이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통 섹터 내에서라도 선택. 최선호주 꼽으신다면 네, 어디? 저희는 GS 리테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편의점은 가장 명확합니다. 유동인구 늘어나니까 이제 Q 증가하고요. 그리고 물가 올라갔다 보니까 P 증가하고요. 그래서 P와 Q 모두 뭐 짜장면, 뭐 냉면도 이제 15,000원인가 할 거예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 도시락. 그렇죠. 저희가 편의점 도시락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이게 김밥 천국 가서 밥 먹으면은 국물도 나오고 다 치워주는데 어떻게 편의점 4,000원짜리 도시락을 먹겠느냐라는 게 한 5년, 6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봤던 푸시백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0원짜리 도시락이 싸진 거죠. 물가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외식 수요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진이 좋은 FF라고 하는 프레시푸드 쪽 성장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라인 쪽을 갑자기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상반기 내내 좀 온라인 적자가 컸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반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익성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3분기, 4분기 둘 다 지금 영업 적자를 200억 안짝으로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가 좋아
좋아지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폭이 커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JF 리테일 같은 경우 퓨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조금 더 비싸서 이 그 갭이 있다 보니까 GS 리테일이 좀 더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너였고요. EBS 투자증권에서 유통 인터넷 플랫폼을 커버하는 네.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